좁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여러분 혹시 삶에서 기적을 바라십니까? 당신은 기적을 바랐느냐라는 것을 영어로 짧게 하면 뭘까요? 포프리 사장님? 뭐니? 그건 그냥 말 까는 것 같은데. 너 뭐니? 이렇게. 영어가 아니라. 당신은 기적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당신 삶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삶에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내 삶에 무슨 기적이야.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는 거지. 그냥 주어진 거 하면서. 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삶의 연속은 이게 기적의 연속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다는 걸 믿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적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고 모두 다 원해서 다 됐을까요? 아니요. 되지 않았어요. 기적을 믿고 기적을 원한다고 모두 다 기적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기적이 없다는 걸 믿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기적이 있다고 믿고 꼭 나는 그 기적을 내 삶의 작은 기적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적지 않게 계속 기적과 같은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걸 체험하죠. 그리고 그걸 즐겨요. 근데 100%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100% 확실한 건 내 삶에는 기적이 없고 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삶은 다 그저 그래.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100%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100% 대 50%입니다.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기적이 100% 안 일어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기적이 있다라고 믿고 나는 그 기적을 꼭 만나고 싶고. 네. 사람은 기적을 이루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을 이루는 순간 뭘 느끼냐면 이때까지 지내왔던 그 관계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프렌드입니다. 친구죠. 친구는 나이 같다고 절대 친구 되지 않습니다. 네. 나이가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포프리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래도 조금 친구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맘먹자는 얘기 아닙니다. 맘먹자는 얘기 아닙니다. 사장님이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전 어느 날 사장님하고 내가 참 친구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희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 10년 가까이 나는 것 같아요. 오창규 실장이며. 근데 얼굴은 그쪽이 더 10년 올라가 보이죠. 엄청 험한 일 많이 했거든요. 엄청 아시잖아요. 엄청 힘든 일 많이 했어. 얼굴이 배우 중에서도 엄청 나이 든 배우야. 학창 시절부터 학창 시절부터 그랬다 했잖아요. 학창 시절부터. 그런데 10년인데요. 저는 한 9개월 다니면서 이 친구랑 나랑 친구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나이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의 차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직업이 다른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친구가 될 수 있죠. 그것이 인간이 최고의 저는 얻는 수혜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관계성. 예. 그렇게 살아봤더니 삶이 나하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그 관계성. 그 부산물이 오히려 저는 포지션이나 수익인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어떤 영광.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건 자유거든요. 자유는 두 종류의 자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것도 자유예요. 그냥 못 사는 건 억압된 거잖아요. 나 저거 사고 싶어. 사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사고 싶지 않은데 안 사는 것도 자유입니다. 근데 사고 싶지 않아도 자꾸 사게 되는 거는 이건 부자유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내가 얽매이는 것도. 예. 그러니까 그 친구 관계가 오히려 근본에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기적에. 저는 무슨 여기서 허황되게 뭐 여러분 원하는 거 다 됩니다. 그런 그 무슨 신종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즉시해야 기적은 시작된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선 비겁하게 계속 다방 아가씨만 부르지 말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1시간 저번 30분 그런 얘기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광주에서 오셨는데 경기도 광주도 아니고 전라도 광주예요. 무언가 원하는 게 반드시 있는 거죠. 선생님은 뭘 원하는 것 같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교수님 얼굴 진짜 보고 싶었고요. 아. 실제로 한번 봐보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거는 다 커피고 그 이면에 뭔가 있었을 텐데. 아, 저 사진 보면은 네. 되게 유쾌하게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전 노홍철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하죠. 입이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좀 익살스럽게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개구장이처럼 알겠습니다.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얼굴 네. 빨개지셨어요. 네. 기분 더러워가지고요. 정말 많은 비유 들었지만 노홍철은 처음이네요. 네, 엄청 안 좋아하는 애인데. 오케이. 그리고 또 이유가 뭡니까? 한번 여기 오시는 거 쉬운 거 아닌데. 네, 저도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아. 요즘 좀 이제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이제 나이도 먹고 나는 뭘 해야 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는 좀 자신감이 많이 넘쳤었던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의 좀 들으면서 좀 저를 제가 좀 못 믿었던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저 좀 믿고 좀 잘 해보자는 식으로 그냥 좀 교육 좀 얻으려고 떨려요. 그래? 떨린다고 하면서 노홍철 얘기 다 했잖아요. 안 떨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 10초만 갖고 계세요, 마이크. 자, 아주 중요한 거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자신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쵸? 근데 자신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신은 어디에서 오는지. 자, 자신이라는 말은,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소개할게요.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게 확신이거든요. 확신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하면 딱 힘이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여성들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누굽니다. 이렇게. 우주 갔다 온 그 여자처럼. 우주 갔다 온 그 여자 있죠? 김소연? 우주 갔다가 성이 바뀐 것 같네요. 왜냐면 거기 우주인들은 성을 다른 걸로 씁니다. 김씨 쓰면 안 됩니다. 김씨 쓰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소연 맞습니까, 사장님? 네. 박소연 아닙니까? 이소연. 예, 아무튼 한국의 자매님이 우주에 갔다 왔어요. 저는요 그 친구 나이 되게 어립니다. 20대 중반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목소리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딱 그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놀랐어요. 와, 한국에 저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저 나이 또래 여자애가 있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음성학에 있어서 최고의 좋은
규칙적인 질서 안에서 자유로움을 거의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그런 목소리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예. 근데 너무 좋은 균형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실 목소리는 에너지의 운영 방식이 목소리의 뉘앙스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기 잘하는 배우에게 뭐가 좋다고 할까요? 호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호소력. 자, 주로 지금 40 넘은 분이 호소력이라고 동시에 얘기하시네요. 좀 황당하네요. 자, 호소력 아닙니다. 두 글자로 되는 거. 호감. 자, 그건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선생님, 배우에게 그런 개인적인 마음을 갖지 마시라고요. 그 연극은 연극이라고요. 호. 와, 본인이 배운데 엄청 어렵게 맞췄습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네요. 진짜 본인이 전문 배운데. 자, 호흡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 엄청 간단한 건데. 지금 엄청 간단한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진짜 수준 떨어지네요, 여러분들. 야, 오늘 완전 떨어지는 분 들어오셨네요. 호흡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호흡. 예? 그리고 이 배우하고 뭐가 잘 맞아요. 그럼 뭐가 잘 맞는다고 그래요? 호흡이 제일 맞는다. 호흡이 잘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호흡. 예? 아, 연기 잘하네? 이러지 않거든요. 아, 호흡 좋네. 와, 호흡 엄청 잘 맞네. 자, 호흡이라는 건 뭡니까? 숨입니다, 숨. 라틴어로 영혼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숨결이나 바람. 근데 이 숨결은 뭐냐면 지식, 감성, 영성. 이거의 통합이 호흡입니다. 근데 호흡이 소리를 결정하거든요. 느낌도 결정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가 결정한 겁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영성과 그 에너지 운영 방식에 좋은 것이 소리의 뉘앙스나 얼굴 근육의 움직임으로 나온 게 연기예요. 그게 되게 좋다는 거죠. 와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를 보면. 노래를 너무 잘하잖아요? 성악가가, 일반 가수가? 그럼 박수 바로 못 칩니다. 그 호흡이 이렇게 안정되고 떨어져야 그때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막 빈체로 했는데 사람들이 브라보! 이렇게 하는 건 다 그 교수 제자입니다. 1학년들. 빨리 해야 되거든요. 호흡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신과 확신은 무엇이냐? 그 이소연이라는 친구는 아주 호흡이 좋아요. 에너지 운영 방식이 좋다는 말이죠. 지식이 좋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리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는 현상이거든요. 소리 공부를 안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음성학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음성학을 아는 사람들의 최종 단계를 보편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되게 표준적인 안녕하십니까 김창옥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걸 그냥 하고 있다고요. 물론 연기는 거기에서 또 되게 복잡한 그 무언가지만 보통 저희 일반 삶에서는 그런 걸 안 쓰니까. 그런데 자, 그 친구는 어디에서 그게 온 걸까요? 사람이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자신이 생겨요. 네. 사람이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생기는 게 그게 자신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길을 알면 사람은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여기가 되게 찾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곳이에요. 삼성이라고 하면 되게 딱 처음에 삼성역 이렇게 딱 하는데 삼성역이 워낙 지금 이게 뭐가 많고 빌딩이 많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계단이 여기 좀 되게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내려오면 지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기 황태해장국 하는 데로도 들어가고 저기 또 뭐 오리 하는 데로도 들어가고 여기 막 기계실로도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찾아오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길을 모르면 주저주저합니다. 여긴가? 이렇게 하면서 눈이 가려져요, 시선이. 빨리 달려져 시선이 좁아지지만 길을 몰라도 시선이 좁아져요.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신과 확신을 가지려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길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길.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길을 모르니까 계속 진이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실수해서 이상한 데로 또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길을 모르면 매우 힘들게 장소에 도착하고
늦게 도착하고 밥도 못 먹고 늦게 도착해서 내 삶의 어떤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면 그 다음 후속 모임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네. 삶에는 다 정확한 룰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룰이 있죠.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 열린다는 거예요. 열려라 들깨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아주 굳건하게 닫혀 있죠.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원하시면 확신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확신은 자신보다 더 좋아요. 자신은 자기가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무조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외국 문화에 오래 접해 있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과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이런 에너지가 막 이런 거야. 막 흑인 애들 만나보세요. 막 이렇게. 빠샤, 막 이거 항상. 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다 되지 않아요. 확신은 이런 겁니다. 길을 알기 때문에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길이면 된다라는 걸 아는 게 확신입니다. 길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고 길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그게 확신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힘을 줘야 할 때 그때 딱 적당한 에너지로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이게 뭐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포프리 사장님네 집에 가가지고요. 둘이 서로 이거 캐치볼 했거든요. 제가 항상 저 야구공하고 이렇게 글러브 2개 넣고 다녀요. 사장님이 제가 사장님 이거 아파트에서 할 수 있나 했더니 교수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지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 여기 막 돼 있는데 거기서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장님이 막 이상한 데로 던져가지고 막 대리석 깨려고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여기 아직 입주 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그러더니 사장님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볼을 던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야구 공에 실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에? 거기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손목으로 던져야 된대요. 근데 전 이때까지 어디로 던졌을까요? 어깨로 이렇게 해가지고 참 오창규 실장하고 비슷합니다. 참 친구는 유유상종입니다. 참 저 어깨로 던졌습니다. 어깨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모르니까 방법을. 에?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잡는 것도 모르고 뭐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던지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야구랑 나는 안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구랑 나랑 안 맞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룰을 모르는 겁니다. 저 포프리 정말 거기 저번에 가가지고 배드민턴 한번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쪽팔리더라고요. 저 4일 아팠습니다. 여기 4일. 포프리 여직원하고 쳐가지고. 엄청 쪽팔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남자하고 친 것도 아니고 여직원하고 쳐가지고 막. 예? 결국 제가 그날 졌죠. 제가 졌습니다. 또. 아주머니하고 쳐가지고. 엄청 힘들고. 알았어요. 그분은 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청 움직였습니다. 이게 엄청 여기 돌아다니고 여기 이렇게 하고. 길을 모르면 쓸데없는 힘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그거 여자하고 남자 복식, 혼합복식 해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잘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걸 힘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보입니다. 그거는 힘을 이용하는 힘입니다. 에너지의 사용점을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질서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때리고 이러는 게 섹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확신을 원한다면 우리는 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네.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힘으로 하면 힘든 무대를,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을 원하신다면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실험해 보면 자신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신감이 생기죠. 이렇게 딱. 이렇게.
진짜 싸움을 잘하는 애들은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갑니다. 그냥 이렇게. 진짜 싸움 잘하는 애들은. 예. 그리고 진짜 연기를 잘하는 애들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훅가시 별로 안 줍니다. 이렇게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무대 가서 막 해요. 성악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시 때 보면은 꽉 떨어지는 애들은 준비 전에 막 이런 거 엄청 해요. 히! 원숭이 똥구멍, 히! 미야, 히! 이런 애들 학교 들어가 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히! 뭐, 안녕하세요. 어느 교수님 제자세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입시 때 보면. 붙어 있는 놈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또 어떤 애들만 다 붙어 있는 줄 아세요? 그냥 구석에서 이렇게, 그리고 가사 한번 천천히 보고 있고. 왜냐? 길을 아는 애들은 쓸데없는 힘을 안 주니까. 예. 근데 길을 모르면 뭘로 막 이렇게 풀어야 돼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용하고도 단호한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예. 그때 인간이 되게 섹슈얼합니다. 예. 진짜 섹슈얼이죠. 오늘 혹시 오창균 실장님이 뭐라고 해서 여기 온 겁니까? 마이크 대고. 네. 올해 마지막 강의이고 네. 내년부터도 1박 2일로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그 전부터 원래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거 있으시죠? 잘 알고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거 원합니까, 본인? 일단 제가 이제 살면서 사람들과의 대화나 특히나 이제 뭐 여자친구와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제 생각대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선생님 말씀도 좀 듣고 싶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많이 느껴서 좀 제 삶의 발전을 위해서 좀 꼭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죠? 네. 우리 친구는 어떤 거 원합니까? 마이크 한번 주세요. 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좋은 운명이요. 좋은? 저한테 좋은 운명. 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그런 운명. 제가 원하는 건 그거 같아요. 약간 무당 같기도 하고요. 살짝 무섭기도 하고. 좋은 운명. 조금만 더 우리가 풀어서 그걸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크게 말해서 제가 그냥 정말 제 삶에 원하는 건 성공인데요. 그거 하나만 보면 그거 결과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운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거니까 과정이 그럴 거라 생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은 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될 때가 많을까요? 안 될 때가 더 많을까요?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살하려고 이렇게 벼랑에 서잖아요? 근데 누가 등을 밀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죽을 뻔했잖아! 이씨!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되게 싫어해요. 사람은 죽을 때도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죽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언제 되게 좋아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주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저희가 이거 딱 끝나고 뭘 주면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 뭘 주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쩌면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진 것보다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인간은 내가 원하는 때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때 유난히 민감한 사람이 있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 안 주면 되게 그거를 힘들어하는 사람.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옆 사람하고 지금 경매입니까? 왜 옆 사람 드는 걸 보고 이렇게 듭니까? 그냥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들면 되지. 자, 포프리 사장님 들었습니까?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하지 못해. 자,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죠. 네. 근데 정말 좋은 건 이것도
내가 원하는 때에 되든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든 그 모든 걸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늘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라는 건 사실 100% 거짓말이고 매우 위험한 종교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한낱 희망을 갖고 있죠.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헛된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희망이 없는 것보다 헛된 희망이라도 하나 있어서 나한테 뭔가 그 지점에 도달하면 뭐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게 하고 싶은 거죠. 지금은 힘들어. 그렇지만 이번 겨울에 나 해외로 어디 잠깐 쉬러 갈 거야. 그날에는 내가 뭐가 올 거야. 근데 그날에 갔는데 반드시 오나요, 안 오나요? 뭔가 안 오는 거죠. 그럼 그땐 되게 마음이 더 쓰라린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외로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확인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있어도 외로우니까 더 미치도록 외롭다는 거예요. 왜냐? 결혼하기 전에는 헛된 희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외로워. 밤에 늘 데려다주고 난 혼자 와야 돼. 그렇지만 결혼하면 함께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안 됐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뭐 이번에 연예인도 보니까 그 컨츄리 꼬꼬의 그 사람 있잖아요. 탁재훈. 와이프하고 외국에 보내가지고 혼자 엄청 재밌게 살고 있다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했더니 아내에게 잦은 실망을 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막. 그래서 비슷한 사람 한 명 압니다. 비슷한 사람. 저기 유나이티드 저기 거기에 한 명 누구 보내가지고 엄청 혼자 재밌게 사는 분 알고 있어요. 실명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이 떨어져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고 함께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니죠. 인간은 언제 외로우냐면 홀로 설 수 없으면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걸 소개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되지 않아도 내가 그거를 내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게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원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보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반드시 진동할 겁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뭔가가 진동해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건 무슨 진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진동이든 이만하든 뭔가 진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다시 진동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진동을 계속 살려야 합니다. 팽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이렇게 촥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린다라는 말은 처음 듣네요. 팽이를 때린다. 팽이를 친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팽이를 탁 쳐줘야죠. 그러면 또 돌아가요. 그 다음에 또 힘이 떨어질 만한 때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팽이를 쳐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책을 만나야죠. 그래야 저희 안에 있는 진동이 이게 딱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정말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향해서 삶의 주사위를 던져보면 그 소리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뭘 하든지 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해요. 서비스를 하든 연기라든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중요한 건 다 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를 빛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짝 두려우시겠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를 대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방에 가서 커피만 시키지 말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살짝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프리 자꾸 보다 보면요. 포프리 안에는 계속 그런 얘기를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그 소리가 점점 분명해질 겁니다. 네. 미인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용기 있는 자. 용기 있는 자만이 차지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고 싶다면 용기를 내야 됩니다. 미인은 이쁜 여자가 아닙니다.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이 미인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다 의미 있고 재미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소중하니까요. 우린 로레알이에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